다 씻었어? 엄마 봐봐. 예뻐졌네? 자러 가야지. 오늘은 무슨 책 읽을까? 그냥 엄마가 읽어줘? 자, 엄마가 골라놨지. 오늘 첫 번째 책은 백조왕자. 백조왕자는 무슨 이야기일까? 한번 보자. 아주 먼 옛날 어느 평화로운 나라에 11명의 왕자와 한 공주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병으로 죽고 새 왕비가 오게 되었어요. 새 왕비는 나쁜 마녀였어요. 왕비는 공주와 왕자들을 너무 미워했어요. 어느 날 왕비는 공주를 먼 시골로 보냈어요. 그리고 왕자들이 왕비를 다치게 했다고 왕에게 거짓말을 해서 왕자들을 성에서 내쫓았어요. 와, 왕자들이 성을 떠나자 왕비는 왕자들에게 마법을 걸어 백조로 만들어 버렸어요. 몇 년 후 공주가 15살이 되자 궁전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아름다워진 공주를 보자 왕비는 질투가 났어요. 왕비는 공주가 잠든 틈에 얼굴에는 검은 숯을 바르고 더러운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왕에게는 거지가 공주 행세를 하는 거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와, 나쁘다. 공주는 마녀의 계획대로 왕자들처럼 궁에서 쫓겨났어요. 정처 없이 걷다 어느 호숫가에 다다랐어요. 호숫가에는 왕관을 쓴 11마리 백조가 있었어요. 저 백조들이 오빠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공주는 오빠들을 생각하며 울다 잠이 들었어요. 밤이 되어 잠에서 깬 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오빠들이 공주를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공주와 오빠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어요. 그러나 해가 뜨자 오빠들은 백조로 변했어요. 왕자들은 밤마다 그물을 만들어 낮에는 공주를 태우고 다녔어요. 공주는 매일 눈물로 기도했어요. 오빠들이 마법에서 풀려나게 도와주세요. 어느 날 천사가 공주를 찾아왔어요. 공주님, 쐐기풀로 11벌의 옷을 만들어 왕자들에게 입히면 마법이 풀릴 거예요. 그러나 옷을 만드는 동안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날부터 공주는 매일매일 쐐기풀을 모아 옷을 짰어요. 쐐기풀 가시에 찔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공주는 꿋꿋이 옷을 만들었어요. 어느 날 쐐기를 찾으러 깊은 숲속에 들어간 공주는 이웃나라 왕자를 만났어요. 아름다운 공주는 누구신가요? 하지만 공주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말을 못해도 좋으니 나와 결혼해 주시오. 공주도 친절하고 멋진 왕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공주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왕자와 결혼해서도 매일 쐐기풀로 옷을 만들었어요. 어느 날 못된 신하가 왕에게 얘기했어요. 왕비님께서 매일 밤 무덤가를 헤매시니 마녀가 틀림없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저와 함께 직접 가보세요. 그날 밤 왕은 몰래 무덤가로 갔어요. 잠시 후 왕비가 무덤가에 있는 쐐기풀을 뜯기 위해 나타났어요. 왕비는 마녀입니다. 화형에 처해야 합니다. 신하들의 말에 왕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공주는 감옥에서도 옷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화형을 당하는 날 11벌의 옷을 완성했어요. 아침이 밝자 군사들이 공주를 화형대에 세웠어요. 그리고 불을 붙이려는 순간 11마리의 백조들이 공주에게 날아왔어요. 공주가 백조들을 향해 쐐기풀 옷을 하늘 높이 던지자 옷을 입은 백조들은 모두 왕자로 변했어요. 우리 동생은 마녀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법을 풀기 위해 그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공주를 오해한 것을 사과했어요. 공주와 왕자들은 아버지를 찾아가 지금까지 일을 얘기했어요. 마녀 왕비는 쫓겨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또 읽어? 라푼젤이라는 책이야. 한번 볼까? 아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부부가 마침내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아내는 옆들에서 탐스럽게 자라는 양배추가 자꾸 먹고 싶었죠. 아, 저 양배추를 한 입만 먹어봤으면. 하지만 그곳은 마녀가 살고 있는 집이었답니다. 남편은 옆들에 몰래 들어가 양배추를 한 움큼 뜯었어요. 누가 감히 내 양배추를 훔치는 거냐? 제발 용서해주세요. 임신한 아내가 꼭 먹고 싶다고 해서. 그렇다면 좋아. 대신 아기를 낳으면 내게 줘야 해. 남편은 겁에 질려 그러겠다고 덜컥 약속하고 말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여자아기가 태어났어요. 하지만 부부는 기뻐할 겨를도 없었죠. 마녀가 나타나 곧바로 아기를 데리고 가버렸거든요. 이 아이를 라푼젤이라 부르겠다. 라푼젤은 양배추란 뜻이에요. 책이 찢어졌어. 라푼젤은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소녀로 자랐어요. 마녀는 계단도 없는 높은 탑에 라푼젤을 가두었어요. 라푼젤,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려뜨려라. 라푼젤의 머리카락은 길고 황금처럼 빛났죠. 마녀는 라푼젤의 긴 머리채를 타고 탑으로 올라가곤 했어요. 어느 날 숲을 지나던 왕자가 라푼젤이 탑에서 부르는 노랫소리를 들었지요. 그때 마녀가 탑 아래에서 외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라푼젤,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려뜨려라. 그러자 탑 아래로 머리채가 내려오더니 마녀가 타고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다음날 왕자는 마녀와 똑같이 외쳤어요. 라푼젤,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려뜨려라. 왕자는 긴 머리채를 타고 탑으로 척척 올라갔죠. 왕자가 올라오자 라푼젤은 솔솔하치게 놀랐어요. 하지만 멋진 왕자에게 반해 금세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라푼젤은 왕자와 함께 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왕자님, 이곳에 올 때마다 비단실 한 타래씩 가져다 주세요. 그걸로 사다리를 엮어서 타고 내려가면 돼요. 왕자는 사다리를 다 만들 때까지 밤마다 찾아오기로 약속했어요. 마녀는 아무 눈치도 채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라푼젤이 엉겹거리 말해버렸어요. 응?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어째서 왕자님을 끌어올릴 때마다 아, 어째서 왕자님을 끌어올릴 때보다 마녀님이 더 무거울까요? 뭐라고? 날 속이고 왕자를 만나다니. 마녀는 화가 나 라푼젤의 머리를 싹둑 자르고 멀리 내쫓아버렸어요. 아이고. 그날 밤 아무것도 모르는 왕자가 찾아왔어요. 마녀는 잘라놓은 라푼젤의 머리채를 늘어뜨렸지요. 왕자가 탑 위로 거의 올라왔을 때 마녀가 고개를 쑥 내밀었어요. 네가 사랑하는 라푼젤은 여기 없어. 이제 영원히 못 볼 거야. 마녀는 손에 쥐고 있던 머리채를 휙 놓아버렸어요. 왕자는 그만
뾰족한 가시덤불에 떨어져 눈이 찔리고 말았죠. 두 눈이 먼 왕자는 이리저리 숲을 헤매고 다녔어요. 왕자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렸지요. 그리운 라푼젤,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 숲속 저 멀리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라푼젤의 노랫소리였어요. 왕자는 귀가 번쩍 뜨어 노랫소리를 따라갔죠. 라푼젤은 한눈에 왕자를 알아보고 꼭 끌어안고 울었어요. 라푼젤의 눈물방울이 왕자의 눈에 뚝뚝 떨어지자 왕자가 두 눈을 번쩍 떴어요. 라푼젤, 이제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마요. 왕자는 라푼젤과 함께 왕자의 성으로 갔어요. 모두들 왕자와 라푼젤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재밌었어? 이제 잘까? 하나만 더 읽어줘? 자, 그럼 무슨 책일까? 이솝 이야기. 어떤 책일까 한번 볼까? 사자와 생쥐. 쪼르르 길을 가던 생쥐가 언덕 위로 펄쩍 올라갔어요. 오, 땅이 부드럽고 포근하네. 콩콩 뛰기 좋아. 그런데 그 언덕은 바로 사자의 등이었어요. 누가 감히 날 깨운 거냐? 사자는 앞발로 탁 생쥐를 잡았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 사자님을 꼭 도와드릴게요. 생쥐는 벌벌 떨면서 사자에게 말했어요. 후하하하, 조그만 녀석이 날 도와주겠다고? 사자는 생쥐의 말이 우스웠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생쥐를 도와주었죠. 며칠 후 사자가 길을 가다가 그만 그물에 걸렸어요. 사자는 한참 동안 발버둥치다가 큰 소리로 울었어요. 사자 살려! 거기 누구 없어요? 그때 어디선가 생쥐가 나타났어요. 그러고는 깔짝깔짝 그물을 갉아댔죠. 마침내 사자는 그물에서 벗어났어요. 고맙다, 생쥐야. 작고 힘없는 내가 정말로 날 도와주었구나. 그 후로 몸집이 큰 사자와 생쥐는 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다음 이야기는 토끼와 거북.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북에게 토끼가 말했어요. 느림보 거북아, 넌 정말 느리구나. 그 말을 들은 거북은 화가 났어요. 그럼 산꼭대기 나무까지 누가 먼저 가나 경주해 볼래? 좋아, 보나마나 내가 이기겠지만. 토끼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 토끼와 거북의 경주가 시작되었어요. 토끼는 깡총깡총 신이 나서 뛰어갔죠. 느림보 거북아, 나 먼저 간다. 거북은 엉금엉금 뒤따라갔어요. 한참을 가던 토끼가 산 밑을 내려다보았어요. 거북이 오려면 아직 멀었네. 여기서 좀 쉬어가야지. 토끼는 나무 밑에서 쉬다가 쿨쿨 잠들었죠. 거북은 쉬지 않고 엉금엉금 기어갔어요. 아, 큰일 났다. 잠에서 깬 토끼는 허둥지둥 뛰어갔어요. 하지만 거북은 산꼭대기 나무에 도착해 있었죠. 어때? 내가 이겼지? 거북은 땀을 닦으며 빙그레 웃었어요. 토끼는 빨개진 얼굴로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뭘까? 개미와 배짱이.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개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어요. 배짱이는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놀기만 했죠. 개미야, 힘들지 않니? 나랑 같이 놀자. 안 돼. 겨울을 지내려면 지금 일을 해야 해. 어느 날 선선한 가을이 되었어요. 시원한 바람, 울긋불긋한 단풍. 난 가을도 좋아. 배짱이는 낙엽 위에서 뒹굴며 빈둥거렸어요. 개미는 가을에도 부지런히 일했죠. 시간은 흘러 어느덧 겨울이 되었어요. 배짱이 머리 위로 눈이 펄펄 내렸어요. 아, 차가워! 배짱이는 몸을 움츠리며 따뜻한 곳을 찾아다녔죠. 하지만 배짱이가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배짱이는 하는 수 없이 개미를 찾아갔어요. 개미야, 너무 춥고 배고파. 저런, 가엾어라. 이리 와, 같이 먹자. 개미는 배짱이에게 음식을 나눠주었어요. 배짱이는 부끄러워 어쩔 줄 몰랐어요. 다들 다 읽었네. 이제 졸려? 잘 거야? 그래. 그럼 불 끄고 자자. 잘 자.
다 씻었어? 엄마 봐봐. 예뻐졌네? 자러 가야지. 오늘은 무슨 책 읽을까? 그냥 엄마가 읽어줘? 자, 엄마가 골라놨지. 오늘 첫 번째 책은 백조왕자. 백조왕자는 무슨 이야기일까? 한번 보자. 아주 먼 옛날 어느 평화로운 나라에 11명의 왕자와 한 공주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병으로 죽고 새 왕비가 오게 되었어요. 새 왕비는 나쁜 마녀였어요. 왕비는 공주와 왕자들을 너무 미워했어요. 어느 날 왕비는 공주를 먼 시골로 보냈어요. 그리고 왕자들이 왕비를 다치게 했다고 왕에게 거짓말을 해서 왕자들을 성에서 내쫓았어요. 와, 왕자들이 성을 떠나자 왕비는 왕자들에게 마법을 걸어 백조로 만들어 버렸어요. 몇 년 후 공주가 15살이 되자 궁전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아름다워진 공주를 보자 왕비는 질투가 났어요. 왕비는 공주가 잠든 틈에 얼굴에는 검은 숯을 바르고 더러운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왕에게는 거지가 공주 행세를 하는 거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와, 나쁘다. 공주는 마녀의 계획대로 왕자들처럼 궁에서 쫓겨났어요. 정처 없이 걷다 어느 호숫가에 다다랐어요. 호숫가에는 왕관을 쓴 11마리 백조가 있었어요. 저 백조들이 오빠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공주는 오빠들을 생각하며 울다 잠이 들었어요. 밤이 되어 잠에서 깬 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오빠들이 공주를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공주와 오빠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어요. 그러나 해가 뜨자 오빠들은 백조로 변했어요. 왕자들은 밤마다 그물을 만들어 낮에는 공주를 태우고 다녔어요. 공주는 매일 눈물로 기도했어요. 오빠들이 마법에서 풀려나게 도와주세요. 어느 날 천사가 공주를 찾아왔어요. 공주님, 쐐기풀로 11벌의 옷을 만들어 왕자들에게 입히면 마법이 풀릴 거예요. 그러나 옷을 만드는 동안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날부터 공주는
매일매일 쐐기풀을 모아 옷을 짰어요. 쐐기풀 가시에 찔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공주는 꿋꿋이 옷을 만들었어요. 어느 날 쐐기를 찾으러 깊은 숲속에 들어간 공주는 이웃나라 왕자를 만났어요. 아름다운 공주는 누구신가요? 하지만 공주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말을 못해도 좋으니 나와 결혼해 주시오. 공주도 친절하고 멋진 왕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공주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왕자와 결혼해서도 매일 쐐기풀로 옷을 만들었어요. 어느 날 못된 신하가 왕에게 얘기했어요. 왕비님께서 매일 밤 무덤가를 헤매시니 마녀가 틀림없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저와 함께 직접 가보세요. 그날 밤 왕은 몰래 무덤가로 갔어요. 잠시 후 왕비가 무덤가에 있는 쐐기풀을 뜯기 위해 나타났어요. 왕비는 마녀입니다. 화형에 처해야 합니다. 신하들의 말에 왕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공주는 감옥에서도 옷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화형을 당하는 날 11벌의 옷을 완성했어요. 아침이 밝자 군사들이 공주를 화형대에 세웠어요. 그리고 불을 붙이려는 순간 11마리의 백조들이 공주에게 날아왔어요. 공주가 백조들을 향해 쐐기풀 옷을 하늘 높이 던지자 옷을 입은 백조들은 모두 왕자로 변했어요. 우리 동생은 마녀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법을 풀기 위해 그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공주를 오해한 것을 사과했어요. 공주와 왕자들은 아버지를 찾아가 지금까지 일을 얘기했어요. 마녀 왕비는 쫓겨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또 읽어? 라푼젤이라는 책이야. 한번 볼까? 아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부부가 마침내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아내는 옆들에서 탐스럽게 자라는 양배추가 자꾸 먹고 싶었죠. 아, 저 양배추를 한 입만 먹어봤으면. 하지만 그곳은 마녀가 살고 있는 집이었답니다. 남편은 옆들에 몰래 들어가 양배추를 한 움큼 뜯었어요. 누가 감히 내 양배추를 훔치는 거냐? 제발 용서해주세요. 임신한 아내가 꼭 먹고 싶다고 해서. 그렇다면 좋아. 대신 아기를 낳으면 내게 줘야 해. 남편은 겁에 질려 그러겠다고 덜컥 약속하고 말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여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하지만 부부는 기뻐할 겨를도 없었죠. 마녀가 나타나 곧바로 아기를 데리고 가버렸거든요. 이 아이를 라푼젤이라 부르겠다. 라푼젤은 양배추란 뜻이에요. 책이 찢어졌어. 라푼젤은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소녀로 자랐어요. 마녀는 계단도 없는 높은 탑에 라푼젤을 가두었어요. 라푼젤,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려뜨려라. 라푼젤의 머리카락은 길고 황금처럼 빛났죠. 마녀는 라푼젤의 긴 머리채를 타고 탑으로 올라가곤 했어요. 어느 날 숲을 지나던 왕자가 라푼젤이 탑에서 부르는 노랫소리를 들었지요. 그때 마녀가 탑 아래에서 외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라푼젤,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려뜨려라. 그러자 탑 아래로 머리채가 내려오더니 마녀가 타고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다음날 왕자는 마녀와 똑같이 외쳤어요. 라푼젤,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려뜨려라. 왕자는 긴 머리채를 타고 탑으로 척척 올라갔죠. 왕자가 올라오자 라푼젤은 솔솔하치게 놀랐어요. 하지만 멋진 왕자에게 반해 금세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라푼젤은 왕자와 함께 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왕자님, 이곳에 올 때마다 비단실 한 타래씩 가져다 주세요. 그걸로 사다리를 엮어서 타고 내려가면 돼요. 왕자는 사다리를 다 만들 때까지 밤마다 찾아오기로 약속했어요. 마녀는 아무 눈치도 채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라푼젤이 엉겹거리 말해버렸어요. 응?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어째서 왕자님을 끌어올릴 때마다 아, 어째서 왕자님을 끌어올릴 때보다 마녀님이 더 무거울까요? 뭐라고? 날 속이고 왕자를 만나다니. 마녀는 화가 나 라푼젤의 머리를 싹둑 자르고 멀리 내쫓아버렸어요. 아이고. 그날 밤 아무것도 모르는 왕자가 찾아왔어요. 마녀는 잘라놓은 라푼젤의 머리채를 늘어뜨렸지요. 왕자가 탑 위로 거의 올라왔을 때 마녀가 고개를 쑥 내밀었어요. 네가 사랑하는 라푼젤은 여기 없어. 이제 영원히 못 볼 거야. 마녀는 손에 쥐고 있던 머리채를 휙 놓아버렸어요. 왕자는 그만 뾰족한 가시덤불에 떨어져 눈이 찔리고 말았죠.
두 눈이 먼 왕자는 이리저리 숲을 헤매고 다녔어요. 왕자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렸지요. 그리운 라푼젤,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 숲속 저 멀리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라푼젤의 노랫소리였어요. 왕자는 귀가 번쩍 뜨어 노랫소리를 따라갔죠. 라푼젤은 한눈에 왕자를 알아보고 꼭 끌어안고 울었어요. 라푼젤의 눈물방울이 왕자의 눈에 뚝뚝 떨어지자 왕자가 두 눈을 번쩍 떴어요. 라푼젤, 이제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마요. 왕자는 라푼젤과 함께 왕자의 성으로 갔어요. 모두들 왕자와 라푼젤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재밌었어? 이제 잘까? 하나만 더 읽어줘? 자, 그럼 무슨 책일까? 이솝 이야기. 어떤 책일까 한번 볼까? 사자와 생쥐. 쪼르르 길을 가던 생쥐가 언덕 위로 폴짝 올라갔어요. 오, 땅이 부드럽고 포근하네. 콩콩 뛰기 좋아. 그런데 그 언덕은 바로 사자의 등이었어요. 누가 감히 날 깨운 거냐? 사자는 앞발로 탁 생쥐를 잡았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 사자님을 꼭 도와드릴게요. 생쥐는 벌벌 떨면서 사자에게 말했어요. 후하하하, 조그만 녀석이 날 도와주겠다고? 사자는 생쥐의 말이 우스웠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생쥐를 도와주었죠. 며칠 후 사자가 길을 가다가 그만 그물에 걸렸어요. 사자는 한참 동안 발버둥치다가 큰 소리로 울었어요. 사자 살려! 거기 누구 없어요? 그때 어디선가 생쥐가 나타났어요. 그러고는 깔짝깔짝 그물을 갉아댔죠. 마침내 사자는 그물에서 벗어났어요. 고맙다, 생쥐야. 작고 힘없는 내가 정말로 날 도와주었구나. 그 후로 몸집이 큰 사자와 생쥐는 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다음 이야기는 토끼와 거북.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북에게 토끼가 말했어요. 느림보 거북아, 넌 정말 느리구나. 그 말을 들은 거북은 화가 났어요.
그럼 산꼭대기 나무까지 누가 먼저 가나 경주해 볼래? 좋아, 오나마나 내가 이기겠지만. 토끼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 토끼와 거북의 경주가 시작되었어요. 토끼는 깡총깡총 신이 나서 뛰어갔죠. 느림보 거북아, 나 먼저 간다. 거북은 엉금엉금 뒤따라갔어요. 한참을 가던 토끼가 산 밑을 내려다보았어요. 거북이 오려면 아직 멀었네. 여기서 좀 쉬어가야지. 토끼는 나무 밑에서 쉬다가 쿨쿨 잠들었죠. 거북은 쉬지 않고 엉금엉금 기어갔어요. 아, 큰일 났다. 잠에서 깬 토끼는 허둥지둥 뛰어갔어요. 하지만 거북은 산꼭대기 나무에 도착해 있었죠. 어때? 내가 이겼지? 거북은 땀을 닦으며 빙그레 웃었어요. 토끼는 빨개진 얼굴로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뭘까? 개미와 배짱이.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개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어요. 배짱이는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놀기만 했죠. 개미야, 힘들지 않니? 나랑 같이 놀자. 안 돼. 겨울을 지내려면 지금 일을 해야 해. 어느 날 선선한 가을이 되었어요. 시원한 바람, 울긋불긋한 단풍. 난 가을도 좋아. 배짱이는 낙엽 위에서 뒹굴며 빈둥거렸어요. 개미는 가을에도 부지런히 일했죠. 시간은 흘러 어느덧 겨울이 되었어요. 배짱이 머리 위로 눈이 펄펄 내렸어요. 아, 차가워! 배짱이는 몸을 움츠리며 따뜻한 곳을 찾아다녔죠. 하지만 배짱이가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배짱이는 하는 수 없이 개미를 찾아갔어요. 개미야, 너무 춥고 배고파. 저런, 가엾어라. 이리 와, 같이 먹자. 개미는 배짱이에게 음식을 나눠주었어요. 배짱이는 부끄러워 어쩔 줄 몰랐어요. 다들 다 읽었네. 이제 졸려? 잘 거야? 그래. 그럼 불 끄고 자자. 잘 자.